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 그러니까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며 바짝 엎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시민의 사과,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신분이었던 지난 6월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노무현재단과 관련해서 의심자금 흐름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24일 전해졌습니다. 자, 방금 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 기사에 따르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추미애 장관의 신복 중의 신복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의 실무 책임자이기도 한 검찰국장의 신분인 심재철. 자, 심재철 국장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유시민 또 노무현재단의 이 자금 흐름, 의심 자금 흐름 통보를 받았는지 금융정보분석원에 확인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이라는 이 시기도 미묘합니다. 유시민이 이 검찰이 자기 계좌, 자기 아내 계좌,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9년 12월 24일쯤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면 금융기관은 이렇게 자금을 뒤졌으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즈음에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사실 의심자금 흐름 통보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유시민 또는 문재인 정권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명이 이제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수사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지휘했던 한동훈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시민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과 관련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이다. 한동훈이가 바로 이 계좌를 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그날 열리는 이 위원회에서 한동훈이 이 불기소 또는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 죄가 있다는 것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던 유시민이 22일 날 이거 사실과 다르다, 사과하겠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들까지 했습니다. 반성문서에서 내가 편향 적들을 너무 어떻게 보고.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미묘한 지난해 6월에 왜 심재철이가 이런 짓을 했냐는 겁니까? 왜 뒷조사를 한 의혹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재철이 이렇게 뒷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겁났던지 아니면 실제로 노무현 재단에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졌는지 이거는 이른바 별건 수사입니다. 협박하기 위한 겁니다. 유시민이 자꾸만 조국 장관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 야, 우리 이거 알고 있어. 별건 수사로 들이대면서 너 이거 돈 받았지 이렇게 협박하려고 했다는 뉘앙스의 폭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시민의 폭로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심재철 검찰국장은 당시 대검 간부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뒷조사를 했던 걸까요? 이 과정에서 대검 과장을 건너뛰고 일선 담당자에게 직접 부탁했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이어집니다. 심재철, 유시민과 관련해서 또 한 명의 희생양? 아무튼 또 한 명이 불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재철 국장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임기가 이제 말기에 오면서 또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면서 추미애 라인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의 거취가 점점 희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완전히 직권남용 혐의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동부지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무마리했다는 물증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재철 검찰국장,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청와대 회의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시민과 관련해서 왜 검찰이 이렇게 했는지, 의심자금 흐름 통보를 받았는지를 물어봤는지, 물론 지금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자금 흐름 통보하고 검찰이 계좌 추출한 뒤 금융기관이 당사자한테 통보해 주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왜 심재철이 이렇게 했는가? 이게 지금 초점입니다. 자, 심재철 검사장은 당시 휘하의 대검과장 부장검사급을 건너뛰고 이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수사관에게,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에게 직접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관련 FIU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은 뭘까요? 왜 심재철이 자기 일도 아닌데, 아니 검사가 대검 간부가 유시민과 노무현 재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희한합니다. 아무튼 자기가 지금 대검 형사 부장으로서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걸 왜 궁금해하는지 배경이 주목됩니다. 자, 당시 FIU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통보가 실제 있었다고 확인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재철이 굳이 보고라인을 건너뛰고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문재인일까요? 추미애일까요? 유시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3자일까요?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3자 누군가로부터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개연성이 큽니다. 혼자 아무도 부탁도 아닌데 혼자 미쳤다고 이런 짓을 합니까? 오해받을 짓을? 자,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지금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유시민은 이미 범죄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거짓말을 명백히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한다고 그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 완전히 그때 뭐 난리가 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과 하나 딱 하면서 봐달라고 퉁치겠다고 말도 안 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진짜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이 이후 아무튼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정권의 밑보임을 받아가지고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좌천당하고 유배당하고 수사 권한도 잃고 감찰도 받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게 유시민까지 끼어든 겁니다. 자,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 기관인 FIU, 금융기관을 통해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을 자동 보고받는 등 수상한 돈 흐름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FIU가 이 문제를 유시민이나 노무현 재단의 돈 흐름과 관련해서 검찰에 뭔가를 통보했는지, 이런 것이 의심자금 흐름 등을 통보를 했는지 이 여부를 심재철이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유시민이 공개 사과한 것은 의외이긴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수사 대상입니다. 이미 고발당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유시민한테는 불리한 소재입니다. 자, 계좌 추적,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FIU의 수상한 자금 거래 통보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계좌 추적 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이 흘러서 금융기관을 통해 당사자한테는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열흘 이내지만 6개월까지는 통보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FIU 통보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때문에 심재철이 엄밀하게 FIU 통보 여부를 알아본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유시민은 2019년 12월부터 검찰이 노무현재단 자신의 아내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사찰했다는 식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은 유시민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작년 6월 초 신라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 남부지검은 유시민과 노무현재단 관련 재단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동훈도 재차 밝혔습니다. 내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는 동안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도 유시민은 마치 한동훈이 시킨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작년 6월 무렵 노무현재단 전직 직원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차명계좌 및 국회 허위 인턴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하고 검찰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조인들은 유시민이 주장했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과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때문에 심재철이 FIU의 유시민 관련 통보 여부를 알아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뭔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번 유시민의 발언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본 것은 노무현재단으로 저는 봅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 회원들은 뭔가 노무현재단의 계좌 뒤집어보고 하면 내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유시민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자, 원래 유시민이가 이렇게 공격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조국 오호 때문입니다. 자, 검찰이 노무현재단 등의 계좌를 사찰하면서 조국 수사를 비판하는 유시민 본인을 보복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작년 7월에는 MBC 라디오에 나와 대검 반부패 강력부 한동훈 검사장이 있을 때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유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2020년 7월 24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유시민 참 이런 짓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심재철이 또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것, 아무튼 쿵짝이 맞는 모양이지만 이걸 통해서 유시민의 이 발언은 누군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뒤에서 세력이 있다. 지금 이 발언을 옹호했던 홍익표 의원들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흐르면서 숨겼던 추악한 일들이 하나둘씩 터질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